지금까지는 기사의 내용적 측면에서 이 기사의 진위 여부를 검증을 해보았습니다. 다음으로는 이 신문기사의 외관 측면, 즉 외부로 드러나 있는 형태적인 측면에서 어떤 위조의 흔적이 발견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당시 신문 조판 방식을 간략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우측에 있는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그 한 개 한 개의 활자들을 배열을 해서 한 줄의 라인을 만들고, 자, 그 라인들을 또 하나하나 배열해서 한 문단을 만듭니다. 자, 이런 식으로 만들어진 그 활자들을 왼쪽 사진에 보시면 조판 틀이 있습니다. 조판 틀 안에 배치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조판 틀 안에 활자들을 다 배치를 해서 하나의 틀을 만들고, 조판 틀을 만들고, 그 위에다가 약간 말랑말랑한 성질의, 말랑말랑한 재질의 그 보드를 덮고 압력을 가해서 음각의 판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이 음각판에 다시 금속을 붓고 압착해서 양각의 금속판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이 금속판을 반원형으로 구부려서 이렇게 만든 다음에 이것을 롤러에 부착을 시켜서 신문을 인쇄하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방식으로 신문이 인쇄가 되는 것입니다, 당시에. 그리고 이때 각 활자 라인과 라인 사이에는 그 균일한 행 간격이 설정되도록 반드시 그 사이에 판을 삽입합니다. 이 판은 그 행 간격을 설정하는 역할도 하면서 그 활자와 활자들이 단단히 고정되는 역할도 하게 됩니다. 또 사진 같은 경우에는 그 종이가 아니라 동판 위에다 현상을 해서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이 들어가야 될 위치에 이렇게 사진을 올려두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때 사진판과 활자 라인 사이에도 반드시 간격판을 삽입을 해서 적절한 간격을 유지함과 동시에 단단히 고정되도록 합니다. 동그란 사진 같은 경우에도 보시는 바와 같이 일단은 네모판 위에, 네모 틀 위에 동그란 사진을 이렇게 올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진이 들어갈 자리는 이렇게 네모 형태가 됩니다. 동그란 사진의 경우에도. 여기서 보시면 가운데 상단에 있는 기사가 바로 문제의 혈서 기사인데요. 외관 측면에 있어서 가장 먼저 의심되는 부분은 바로 보시는 바와 같이 사진과 활자 라인 사이에 간격 설정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이 사진이 물론 이렇게 원형이지만 사진이 들어가는 판은 이 네모 형태입니다. 그래서 이 빨간 사각형으로 지금 표시한 부분이 사진판이 들어가 있는 부분입니다. 이 사진판과 활자 라인 사이에 간격이 전혀 없습니다. 다른 기사를 보면 확인할 수 있듯이 그 동시대의 다른 모든 기사에서는 조판의 일반 원칙에 따라서 활자 라인과 사진 사이에 간격판을 삽입했는데, 유독 이 혈서 기사의 경우에만 활자 라인과 사진 사이에 간격이 전혀 없고 완전히 접해 있습니다. 이는 유래를 찾을 수 없는 극히 비정상적인 조판에 해당합니다. 때문에 이 기사는 조판에 의한 것이 아니라 이미지 수정 프로그램을 사용해서 날조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강하게 불러일으킵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 중에서 우측 사진은 같은 신문 같은 날짜의 일면 기사이고요. 좌측은 바로 문제가 되는 혈서 기사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일면 기사의 경우 활자의 형태가 가지런하고 상하, 좌우 간격이 일정합니다. 균일합니다. 왜냐하면 같은 두께의 판을 행간에 삽입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나타나는 것이 아주 정상적입니다. 자, 이것에 반해서 혈서 기사의 경우 확대를 시켜놓고 보게 되면 먼저 활자의 형태 자체가
지금 삐뚤빼뚤합니다. 자, 오른쪽과 비교를 해보시면 확연하게 지금 차이가 납니다. 활자 자체가 벌써 삐뚤빼뚤합니다. 여기 보면 합격 증명서 이 부분 보시게 되면 활자가 지금 정상이 아니죠. 그리고 행 간격도 지금 전혀 균일하지가 않습니다. 어떤 것은 지금 행 간격이 없는 것도 있고 있는 것도 있고 또 있는 것 사이에도 간격이 균일하지가 않습니다. 이 사이에 넣는 판은 균일한 두께의 판을 넣는데 이렇게 균일하지 않는 행 간격이 나온다. 또 어떤 행은 행 간격이 있고 어떤 것은 행 간격이 없고, 자, 이렇기 때문에 정상적인 신문 조판 방식으로 인쇄된 기사라면 이런 모습이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자, 이 점을 볼 때 더더욱 이것은 조판에 의한 인쇄가 아니라 이미지 수정 프로그램을 사용한 위조라는 의심을 거둘 길이 없게 됩니다. 자, 신문 기사의 외관에서 또 의심스러운 부분은 바로 사진의 명도 차이입니다. 좌측에 있는 사진을 보시게 되면 상단에 있는 것은 1페이지 사진이고요. 하단에 있는 것은 바로 문제의 7페이지 사진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7페이지는 전반적으로 아주 어둡게 인쇄가 됩니다. 상대적으로. 자, 그럼 왜 이런 차이가 발생하는 걸까요? 자, 우측 사진을 한번 보시게 되면 우리가 토너 복사기로 복사되어 나온 페이지를 그 복사된 페이지를 다시 복사했을 경우에 복사를 반복함에 따라서 사진이 점점 더 어둡게 출력되는 것을 이와 같은 실험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실험 결과로 미루어 보아서 문제의 7페이지는 원본을 1페이지처럼 한 번만 복사한 게 아니라 원본을 복사한 뒤에 조작을 가한 후 다시 한 번 더 복사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불러일으킵니다. 자, 이처럼 그 기사의 내용뿐만 아니라 외관에서도 이렇게 위조로 의심되는 흔적들이 곳곳에 드러나므로 원본에 대한 확인 없이 단지 기사 사본만을 가지고 이 기사를 100% 신뢰한다는 것은 상식적이지도 않을 뿐더러 진실을 규명하려는 의지가 있다고 보기 힘듭니다. 이 만주신문의 원본은 현재 일본 국회 도서관에 보관 중입니다. 중대한 사유가 없이 원본을 열람할 수는 없고 마이크로필름에 저장된 이미지만 열람하고 복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마이크로필름에 저장된 이미지는 원본의 이미지가 아니라 복사본의 이미지입니다. 일본 국회 도서관에 보관 중인 과거 신문을 위조하기 위해서는 원본에 접근 가능한 일본 측 조력자가 있어야만 가능할 것입니다. 자, 우리는 지금까지 기사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기사의 내용적인 측면과 외관적인 측면에서 다각도로 검증을 해보았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이 기사 내용의 모티브로 의심이 되는 유증선의 증언 내용을 한번 검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증선이라는 사람은 문경 심상소학교에서 박정희 선생과 동료 교사로 지냈던 사람입니다. 사진에서는 지금 뒷줄에서 뒷줄에서 두 번째, 자, 이 사람이 바로 유증선입니다. 자, 그의 증언은 98년 조갑재 기자가 조선일보에 연재한 내 무덤에 침을 뱉어라 라고 하는 박정희 전기에서 처음으로 등장했습니다. 98년 증언 당시에 유증선의 나이는 87세였고 인터뷰한 조갑재 기자는 한 독자의 제보로 그를 만났다고 했습니다. 98년도에 했다고 하는 유증선의 증언 전문은 이러합니다.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938년 5월경이라고 생각된다. 숙직실에서 같이 기거하면서 솔직한 이야기를 서로 털어놓을 때였다. 박 선생이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다. 저는 아무래도 군인이 되어야겠습니다. 제 성격이 군인 기질인데 문제는 일본 육사에 가려니 나이가 많다는 점입니다. 만주군관학교는 덜 엄격하다지만 역시 나이가 걸립니다. 박 선생은 호적상의 나이를 고치기 위한 방도를 이야기하면서 형 박상희에 대해서도 주섬주섬 말하는 것이었다. 자신의 존재에 비해서 형은 굉장한 사람이라는 의식을 깔고 하는 말이었다. 우리 형님은 지금 고향에서 면장을 하고 있어. 성격도 활달하시고 저는 이렇게 작고 보잘것없지만 형님은 체격이 크고 외모도 훤칠하시지요. 저는 형님을 존경합니다. 나는 박 선생에게 그러면 그 형님의 도움을 받아서 호적을 고칠 수 있지 않느냐고 했다. 박 선생은 며칠 동안 고향에 다녀와서 나이를 고친 것으로 알고 있다. 그가 1살 낮추었다고 말한 것을 기억하고 있다. 나와 박 선생은 숙직실에서 밤새 고민했다. 우리가 연구한 것은 어떻게 하면 만주군관학교 사람들이 환영할 수밖에 없는 행동을 취할 것인가였다. 내가 문득 생각이 나서 박 선생 손가락을 잘라 혈서를 쓰면 어떨까라고 했다. 그는 즉각 찬동했다. 즉시 행동에 옮기는 것이었다. 바로 옆에 있던 학생 시험 용지를 펴더니 면도칼을 새끼손가락에 갖다 대는 것이었다. 나는 속으로 설마 했는데 손가락을 찔러 피를 내는 것이었다. 박 선생은 핏방울로 시험지에다 진충보국 멸사봉공이라고 썼다. 그때 편지가 만주까지 도착하는데 일주일쯤 걸릴 때였다. 한 보름이 지났을까? 누군가가 만주에서 발행되는 신문에 박 선생 이야기가 실렸다고 말하는 것이었다. 나는 어떤 과정을 거쳐서 그 혈서가 신문에 보도되었는지 알 수 없다. 그때 만주에 가있던 대구사범 교련주임 아리카와 대자가 도와줘서 그 혈서건이 신문에 났는지 아니면 만주군관학교에서 신문에 자료를 제공했는지 알 수 없지만 어쨌든 목적은 달성된 것이다. 그로부터 며칠 뒤 아리카와가 보낸 편지가 박 선생 앞으로 도착했다. 박 선생은 아리카와 대자가 그렇게 군인이 되고 싶으면 자기에게 한번 다녀가라고 했다고 말했다. 그 며칠 뒤 박 선생은 만주에 다녀온 것으로 알고 있다. 아리카와 대자를 만난 모양이었다. 그의 옆구리에는 동양사 등 몇 권의 책들을 들고 왔는데 한번 시험을 쳐보라니 해볼 수밖에 없지 라고 했다. 자, 이것이 1998년 유증선이 한 증언의 전문입니다. 자, 지금부터는 증언 내용의 진위 여부를 한번 검증해 보겠습니다. 먼저 호적상의 나이를 고쳤다는 부분입니다. 증언에서는 박정희가 형 박상희의 도움으로 호적상의 나이를 1살 낮추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1945년 일제가 작성한 임시육군 군인 군속계상에는 사진에서 왼쪽에서 빨간 네모칸 안에 있는 부분입니다. 생년월일은 대정 6년, 즉 1917년 9월 30일로 되어 있습니다. 이는 박정희 대통령의 실제 음력 생일과 같습니다. 또 박정희 대통령의 구미보통학교 성적부에도 역시 생년월일이 대정 6년 9월 30일로 똑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이 두 문서의 생년월일 일자가 정확히 일치되므로 박정희 대통령은 보통학교 졸업 이후 1945년까지 중간에 호적상 생년월일이 바뀐 적이 없음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호적상의 나이를 1살 낮추었다는
그 유증선의 증언은 거짓인 것입니다. 자, 그럼 다음으로 혈서로 썼다는 그 내용에 대해서 한번 검증해 보겠습니다. 만조신문 사항에 실린 그 혈서의 내용하고 유증선이 주장하는 혈서의 내용이 서로 상이합니다. 만조신문에 실린 혈서의 내용은 그 일본어로 이시테 고호고라고 되어 있는데, 뭐 뜻은 한 목숨 다 바쳐서 충성을 다하겠다, 뭐 그런 뜻입니다. 반면 유증선이 혈서로 썼다고 하는 내용은 진충보국 멸사본공이었습니다. 결국 그의 증언이 맞다면 뭐 기사가 거짓인 셈이고, 또 기사가 맞다면 그의 증언이 거짓인 셈이 되는 것입니다. 이 부분 역시 기사의 내용이 유증선의 증언 내용을 토대로 좀 더 현실감 있게, 좀 더 일본적으로 각색한 것 같다는 느낌이 들게 합니다. 그리고 기타 미심적인 여러 부분들은 그의 증언에 따르면 누군가가 만조신문 기사를 보고 그런 기사가 났다고 그에게 말을 해주어서 알았다고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당시 그 소문이, 혈서를 써서 군간 지원했다는 그 소문이 파다하게 났을 것입니다. 그런데 유증선이 증언하기까지 1998년도까지 그 오랜 세월 동안 그 어느 누구도, 유증선 본인도 혈서에 관해 말 한마디 없다가 1998년이 되어서야 최초로 증언을 하고 최초로 알려졌다는 것인데, 자, 이게 상식적으로 납득하기가 어렵습니다. 또 유증선이 혈서를 썼다는 1938년 5월은 그 만주군관학교가 설립 전이고 1기 모집을 공고하는 공고가 나기도 전이었습니다. 어떻게 공고가 나기도 전에, 1기 모집 공고가 나기도 전에 당시에는 그 기밀사항이었을 설립 예정 군관학교의 주소와 담당 부서를 어떻게 알고 혈서를 써 보낼 수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그의 증언은 틀렸습니다. 그 유증선이 한 증언은 내용을 하나하나 보면 어느 것 하나 사실에 부합되는 게 전혀 없습니다. 더욱이 1998년 증언 당시에 그의 나이는 87세였습니다. 60년 전 박정희가 몇 월 달에 무슨 말을 했고 무슨 내용을 혈서로 썼는지 그것을 마치 어제 일처럼 또렷하게 기억한다는 것인데, 이 부분 역시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힘든 부분입니다. 진술이 과도하게 구체적이고 소상하고 확신에 차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신빙성이 떨어지는 것입니다. 또 당시 시험 과목은 수학, 일본어, 작문, 신체검사 4가지였습니다. 그런데 뭐 그중에는 역사 과목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만주로 가더니 옆구리에 동양사를 끼고 돌아왔다는 증언을 했습니다. 자, 이 부분 역시 말이 안 되는 내용입니다. 그 동양사를 끼고 올 이유가 없죠. 시험 과목도 아닌데. 자, 이 밖에도 다른 모든 증언 내용들은 제가 앞서 기사 내용을 검증할 때 제시한 그 증거 자료들을 통해서 모두가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명이 됩니다. 자, 지금까지 살펴보았듯이 신문 기사도 거짓입니다. 그리고 유증선의 증언도 거짓입니다. 전혀 역사적 사실에 부합되는 바가 없습니다. 자, 그럼 상식적으로 서로 다른 시기에 서로 전혀 관계가 없는 출처에서 나온 두 개의 아주 독립적인 거짓말들이 서로 이렇게 일치할 확률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서로 독립적인 사실이 일치할 확률은 높은데, 거짓말, 지어낸 말이, 아무 관련 없는 지어낸 말이 이렇게 일치할 수 있는 확률. 자, 확률적으로 따지자면 이건 서로 짜맞추지 않고서는 거의 불가능하다 봐야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998년 나타난 유중선의 거짓 증언을 뒷받침할 목적으로 그로부터 10년 뒤 2009년에 만주신문 기사를 갑자기 날조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특히 유중선의 증언 중에는 만주에서 발행되는 신문에 박 선생의 이야기가 실렸다는 말이 있는데요. 바로 이 말 때문에 정말 수많은 역사학자들이 그 신문 기사를 찾아내려고 한 10여 년간 눈에 불을 켜고 만주와 일본을 샅샅이 뒤졌지만 결국 찾아내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민족문제연구소에서 다른 곳도 아니라 일본 국회 도서관에 떡하니 보관되어 있는, 그것도 타이틀에 혈서 군관 지원이라고 명시가 되어 있는 기사를 갑자기 찾아낸다? 그것도 마침 친일 인명사전 가처분 선고 재판 직전에 가서 찾아낸다? 이게 상식적으로, 확률적으로 과연 벌어질 수 있는 일이겠습니까? 만약에 정말로 이런 기사가 존재했다면 한 사람의 개인이 찾아봐도 몇 달이면 충분히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일본 국회 도서관. 자, 당시 자료가 가장 잘 보존되어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일본 국회 도서관입니다. 일본 국회 도서관에 가서 몇 종 안 되는 만주 지역 신문들 한 1년치를 모아놓고 혈서 관련 기사가 있는지 대강의 제목만 훑어봐도 아주 쉽게 이 기사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사 자체, 타이틀 자체가 벌써 혈서 군관 지원이라고 되어 있고 그 내용 중에 박정희라고 적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름이. 또 그 오랜 세월 동안 만주국을 연구했던 그 수많은 국내의 학자들 가운데 어느 누구도 박정희라는 이름이 직접적으로 적시된 그 기사를 발견하지 못했다는 것, 그것 역시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기사 내용의 허위, 또 기사 외관의 조작 흔적, 유중선의 증언 내용의 허위, 또 거짓 증언과 거짓 기사 간의 과도한 유사성, 또 기사가 갑자기 등장하게 된 시기와 전후 상황, 자, 그것만 놓고 보아도 이 만주신문 기사는 위조 또는 조작된 것이 거의 확실하다고 판단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처럼 누가 봐도 조작 의혹이 농후한 상황인데 민족문제연구소는 도대체 왜 원본 확인 없이 사본만을 전적으로 신뢰하면서 혈서설을 진실로 간주하려 하는 것일까요? 왜 그런 것일까요? 그러면서 또 기사의 진위에 대해 의혹을 제기하는 사람들은 모조리 명예훼손으로 고발해서 찍소리 못하게 하고 있는데 그 저의가 과연 무엇일까요? 기사가 정말 실존하는 기사라면 원본 확인을 하여 제기되는 의혹을 불식시키면 될 일 아닌가요? 뭐가 겁이 나서 원본 확인을 하지 않고 사본만 보고 그냥 덮고 사실로 간주하려 하는 것입니까? 처음부터 사본만 갖고 주장하니까 진위 논란이 끊이지 않는 것입니다. 자, 상황이 이러할진데 계속 원본은 확인하지 않고 고소 고발로 입막음만 하려고 한다면 민족문제연구소가 진실을 덮기 위해 원본 확인을 고의로 회피하는 것으로 밖에 생각해 볼 수 없을 것입니다. 자, 그럼 만주신문 기사와 유증선의 증언이 이 모든 것들이 정말 날조된 것이라면 도대체 누가 무슨 의도로 이렇게 악의적인 날조를 조직적으로 하는 것일까요? 역사 날조를 일삼는 조직의 실체와 그들의 저희는 과연 무엇일까요? 박정희 혈서설이
남한에서 최초로 알려지게 된 계기는 앞서 말한 대로 유증선의 증언을 통해서였습니다. 그러나 범위를 넓혀서 한반도 전체에서 박정희 혈서설이 최초로 언급된 곳은 남한이 아니라 북한의 노동신문 기사에서였습니다. 1999년 말부터 박정희가 타카키 마사오에서 오카모토 미노루로 2번 개명했다는 소리가 인터넷 및 각종 SNS를 통해서 조직적으로 광범위하게 급속하게 유포되기 시작했습니다. 자, 이런 현상을 미심쩍게 여긴 자유기고가 이시환 씨는 오카모토 미노루라는 이름이 최초로 언급된 기록을 조사하던 중에 다음과 같은 노동신문 기사를 발견하여 2012년 12월 5일 빅뉴스에 기고했습니다. 자, 그 기사는 1973년 8월 11일 노동신문 기사입니다. 기사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남조선의 한 집권자는 우리 인민이 일제 침략자들에 항거하여 싸울 때 혈서를 써서 천황의 적자가 될 것을 맹세한 후 특등 일본인으로 돌격대장으로 오카모토 중위로 민족의 해방과 독립을 위하여 싸우는 애국적 인민들을 탄압하기 위한 이른바 토벌에 110여 회 차례나 참가하였으며 조선 동포들이 살고 있는 마을에 불을 지르고 불 속에서 기어나오는 동포 어린이들과 늙은이들을 총창으로 마구 찔러 죽이고 생매장하는 몸서리치는 만행을 손가락 하나 떨지 않고 감행한 자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 없다. 자, 이것이 노동신문 기사의 내용입니다. 박정희 혈서설이 언급된 일련의 사건들을 정리해보면 결국 북한 노동신문에서 시작된 근거 없는 거짓말이 25년 후 유증선의 입을 통해 증언으로 둔갑되었고 그 후 10년 뒤 만주신문 기사라는 조작된 물증으로 나타난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허무맹랑한 거짓말을 일단 쏟아내놓고는 거기에 증언을 붙이고 조작된 기사를 붙여서 사실로 둔갑시키는 일종의 사기로 볼 수 있겠습니다. 또 한 가지 주목하게 되는 점은 혈서로 충성을 맹세하는 방식은 과거 주사파들이 김일성에게 충성을 맹세할 때 애용했던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를 들면 70년대 말 남조선 민족해방전선, 즉 난민전이라고 하는 유명한 주사파 조직이 있었습니다. 이 난민전은 대남 라디오 방송을 듣고 스스로 주사파가 된 후 조직원들이 김일성에게 충성편지를 혈서로 써서 간첩에게 전달했다고 합니다. 또 구학연, 구국학생연맹이라고 하는 주사파 조직은 1986년 결성식 당시 70여 명의 학생들이 손가락을 깨물어 반미 구국, 반미 투쟁 등의 글을 혈서로 써서 지니고 다녔다고 합니다. 결국 박정희 혈서설이 누군가의 조작이라면 그 아이디어가 누구의 머리에서 나왔을 것인지를 우리는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앞서 여러 차례 언급하였듯이 이 만주신문 기사를 최초 발견하여 공개한 곳은 바로 민족문제연구소라는 민간 단체입니다. 자, 그럼 이 민족문제연구소라는 단체가 도대체 어떤 단체일까요? 네, 그것은 2편에서 계속 이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